2013년 8월 5일 새벽 911로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The python is trying to eat two children. 파충류 전문점을 탈출한 아프리카 바위비단뱀이 어린 아이 2명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911, where is your emergency? Too pleasant. And Two kids are dead. what's the telephone number there? 759-9553. Is that where you live, sir? Yes, sir. That's where I live. Okay, and what do you mean the kids are dead? That's where Reptile Ocean is. There's a python that got out and killed the two kids. Say that again? There's a python that got out. It's a store here. We A have. python? Yeah, man. 911에 전화를 건 남성의 이름은 장클로드 사부아로. 그는 특별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랩타일 오션이라는 작은 파충류 전문점. 그의 가게는 작은 마을에서 보기 드문 장소였고 악어와 이구아나, 대형 뱀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부아는 수년간 파충류를 관리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또한 사부아의 하루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수저와 우리를 점검하며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건 당일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한 지인의 두 아들 코너와 노아 형제가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이들은 근처 농장에서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고 돌아왔습니다. 소와 말에게 먹이를 주고 양털 밀기 체험을 하고 온종일 농장 구석구석을 누비던 두 형제의 몸과 옷에는 농장 냄새, 즉 가축 냄새가 그대로 스며든 듯 했습니다. 피로가 쌓인 아이들은 사부아의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간이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하루의 흥분과 체력이 남긴 여운 때문이었는지 아이들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풍경은 사부아에게도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가끔 친한 지인들이 모임을 하거나 바깥에서 일이 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맡아 하룻밤 재우곤 했습니다. 부모 또한 믿음직한 친구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친 사부아는 아이들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 또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그 순간 아래층에선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부아가 오랫동안 사육하고 관리해온 길이 4.2m, 몸무게 45kg에 달하는 아프리카 바위 비단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몸을 틀고 있었던 거대한 비단뱀은 작은 틈새를 찾아 환풍구 근처로 조심스레 이동했습니다. 환풍구 근처까지 몸을 옮긴 비단뱀은 위층과 이어져 있는 환풍구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환풍구를 통해 2층 천장까지 도달한 비단뱀은 냄새를 따라 마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듯 아이들이 잠든 곳 바로 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천장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이 있는 방 위로 거대한 뱀이 떨어졌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거대한 뱀이 방 안으로 떨어지자 코너와 노아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보다 뱀을 자극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냄새. 낮 동안 농장에서 뛰어놀며 온몸에 배인 가축 냄새는 뱀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소와 말 같은 여러 가축의 냄새가 아이들 몸에 그대로 배어 있었고 그것은 뱀이 아이들을 먹이로 착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비단뱀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따라 정확하게 아이들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긴 몸을 천천히 휘감아가며 코너와 노아가 있는 침대 근처로 다가갔고 마침내 아이들을 발견한 비단뱀은 코너와 노아의 몸통을 순식간에 휘감아 그대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며 저항했지만 비단뱀의 강력한 근육과 압박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숨이 점점 막히고 작은 몸은 거대한 힘 앞에서 점차 경직되었으며 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압박은 몇 분에 걸쳐 이어졌고 아이들은 점점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뱀은 아이들을 질식시킨 뒤 머리부터 천천히 입에 넣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리를 들은 사부아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두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충격과 공포 속에서 911에 전화를 건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Okay, and what do you mean the kids are dead? That's where Reptile Ocean is. There's a python that got out and killed the two kids. Say that again? There's a python that got out. It's a store here. We A have. python? Yeah, man. Are they your kids? Yeah, my neighbor's kid. She knows. She's here too. She's next door. She's freaking out. Okay, stay on the line and put your feet to the window. I have Jean-Claude Savoie on the phone. Okay. He's reporting that a python snake Is this got out and killed two kids. the snake's still out? I got another kid up there. I gotta catch the snake. Can you just send somebody here, please? 자, 여기까지 사부아의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 12년이 지난 2025년 4월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To 5 inches. So as I said earlier, the initial size reports of the snake were obviously inflated. The length of the snake was fairly accurate when it was presumed to be about 12 to 15 feet. Of course, the weight is much smaller at 50 feet, 50 pounds, nowhere near 100 pounds as they initially said. 파충류 전문 유튜버가 뱀이 아이들을 잡아먹으려던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곧바로 사건의 진실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천장이 무너질 정도의 큰 소리와 아이들의 비명. 그 정도 소동이라면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던 사부아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부아의 진술이었습니다. 처음 경찰에게는 뱀이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이미 질식해 죽어 있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단 몇 시간 사이에 핵심 진술이 뒤집힌 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뱀 자체의 습성에 있었습니다. 당시 뱀의 길이는 4m 남짓, 둘레는 30cm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거대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거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크기의 비단뱀이 어린아이 2명을 동시에 제압하고 질식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또한 비단뱀은 원래 하나의 먹이만을 노리고 사냥 도중 다른 대상에는 집중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형제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날 밤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원인은 뱀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처음에 사부아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느슨했습니다. 경찰은 사부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당신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 말에 사부아는 긴장을 풀었고 변호사조차 부르지 않은 채 경찰 앞에서 자유롭게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뱀이 환풍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간 것 같다. 아이들이 가축농장에 다녀와서 뱀이 먹이로 착각한 것 같다. 자신이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등등 비교적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경찰의 말 한마디는 훗날 커다란 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두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사부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죠. 검찰 또한 사부아의 기소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문제는 초반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당신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경찰의 말이 발목을 잡았고 사부아는 정식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죽음은 비극적 사고로 결론이 났고 사부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Don't make sense from my perspective. Again, I'm just saying that on the face of it, there are some details about this case that are bizarre to say the least. Very few people out there that keep animals that are anywhere near to the extent that can hurt you or your family. The example would be comparable to somebody who has an incredibly mean dog that they refuse to train and let roam the streets. That's sort of the comparison there. 다음 주 바다속 거대한 그림자는 스쿠버의 다리를 물고 바다속으로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고래로 착각할 정도로 컸던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표범물범, 그것도 아주 거대한 표범물범이었습니다. 과연 스쿠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흥미로운 이야기 알아가세요. 지금이 제 채널을 저점 매수할 기회일 수도.